실제로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무찰리 파초님이 보내주신 이야기로 올해 여름 저수지에 낚시를 하러 가셨을 때 겪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소 낚시를 즐겨하는 평범한 직장인이며 그 일을 겪은 건 불과 지금으로부터 2달 전이었습니다. 회사 내에 유일하게 저와 함께 낚시를 즐기는 동료가 있고 그 친구와 저는 작년에도 휴가를 맞춰서 낚시 여행을 다녀왔었기 때문에 올해 여름 역시 미리 휴가를 맞춰놓고 여행을 갈 낚시터를 알아보는데 정확한 지명까지는 알려드리기가 조금 어렵고 대강 강원도와 충북 사이의 어느 지점이라는 정도만 말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여하튼 그 낚시터는 소류지라던가 연못이 아닌 나름 널찍한 면적을 가진 저수지라는 점이 저와 그 친구의 흥미를 끌었습니다. 저수지에서 하는 낚시는 손맛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렇게 그 저수지로 2박 3일간의 여름휴가 계획을 짠 뒤 도착을 해서 보니 뭔가 오게티가 하나 보였습니다. 저수지 뒤편에 울거진 숲을 사이로 뭔가 지붕 같은 게 보이길래 가까이 가서 보니까 언제 지어졌는지는 모를 낡은 주택 하나가 보였죠. 이런 저수지에 웬 주택이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친구 역시 이런데 웬 집이 있냐며 희한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하다 할 만했습니다. 보통 집을 지을 때 이렇게 습하고 음기가 가득한 곳 근처는 제외하는 것이 보통이잖아요. 물론 사람마다 취향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집의 주인이었던 사람은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지만 제정신이 아닌 사람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타부타 저희는 가져온 텐트를 치고 간이 화장실까지 설치를 완료한 뒤에야 본격적으로 낚시를 준비했고요. 불과 3시간여 만에 손끝으로부터 짜릿한 쾌감을 동반한 손맛을 느끼면서 월척을 연신 낚아올리며 아이스박스에 넣어두었던 파리타임의 피날레를 장식할 초록색 병들을 분주히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저와 그 친구는 극심한 꽐라 상태가 되어 저수지에 물고기들 밥 먹으라며 라면 부스러기를 투척하는 추태를 부리면서 만약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다면 젊은 사람들이 돌아도 단단히 돌았다는 말을 충분히 하고도 남을 기행을 벌이는 지경까지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거기서 끝이 아니었고요. 조명을 환하게 켜두고 숟가락을 마이크 삼아 노래자랑까지 하면서 고요했던 저수지 일대 반경을 고성방가와 괴성이 난무하는 난장판의 난장판까지 끌고 가던 중에 취기에 정신을 놓고 있던 제 귀에 뭔가 이상한 소리가 잡히자 갑자기 술이 깬 것처럼 정신이 확 차려지면서 소리가 들려온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더니 글쎄 풀숲을 헤치면서 사람 한 명이 저희들을 향해 걸어오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친구 역시 하던 행동을 멈추고는 제가 바라보는 방향을 보면서 아니 땐 저수지에 우리 말고 웬 사람이 있냐면서 혹시 연쇄살인마 같은 거 아니냐고 혼자 먼 별 스릴러를 찍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에게 입 좀 닥치고 가만히 있어보라고 하고는 그 사람을 향한 시선을 떼지 않고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혹여나 그 녀석의 말대로 살인마 같은 거라면 아무리 사람이 둘이라도 고주망태가 된 상태에서 제압을 한다거나 도주를 하기엔 상황적으로 거리적으로 꽤나 힘들 것 같았고 어쩌면 그런 게 아닌 저희처럼 낚시를 즐기러 온 사람이 항의를 하러 온 것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저희가 켜놓은 조명불빛을 빼곤 일대가 전부 어둠에 잠겨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상황에 낚시터보다 더 어두운 풀숲을 손전등 하나 없이 헤치고 지나온다는 것이 꽤나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점점 그 사람의 형체가 저희가 켜놓은 조명불빛에 비춰지고 나서야 꽤나 나이든 중년의 여성이라는 점과 횟집 주방에서나 쓸 법한 앞치마와 장화를 신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 여성분은 저희에게 가까이 오셔서는 굉장히 짜증이 난 얼굴을 하고는 본인은 저기 풀숲 뒤편에 집에 사는 사람인데 저수지에 오고 나서 이 집이 있는 걸 분명히 봤을 텐데 새벽 시간에 이 무슨 행패냐고 불같이 화를 내시기에 몇 번이나 고개를 숙여서 죄송하다고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라고 생각했다며 조용히 밤만 새고 돌아갈 테니 양해를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몇 번이나 사과를 하니 차마 더 화를 내지는 못하겠다 싶었는지 한숨을 팍 쉬던 그 여성분이 저희가 아이스박스에 얼음과 함께 넣어둔 고기들을 보시고는 남정네들끼리 요리 재료 가지고 이런데 와봐야 잡탕이나 더 끓였겠냐면서 본인 집으로 가져가서 감탄사를 연발할 만한 요리를 해주겠다며
저것들을 다 들고 따라오라는 말을 대뜸 하시고는 다시 풀숲 쪽으로 걸어가길래 저와 그 친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외딴 저수지에 풀숲 뒤편에 있는 낡아 빠진 주택에다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 말을 듣고 괜히 따라갔다가 뭔 일이 나는 거 아니냐는 둥. 한참을 고민 끝에 믿져야 본전이라고 한번 가보자는 그 친구의 말에 저는 아이스박스를 들고 그 친구는 매운탕 재료를 들고 그 풀숲을 가로질러 아까 낮에 봤던 그 주택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겉에 외양만 조금 낡았을 뿐 내부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부뚜막으로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기에 이런 것도 나름 운치가 있다면서 그 주택 안으로 들어가서는 다시 한번 그 여성분께 사과를 드리고 가져온 고기와 재료를 넘겨드리자 정말 믿기지 않는 속도로 매운탕이 아닌 생선찜을 만들어내시고는 냉장고에서 담금죽까지 꺼내주시기에 이게 웬 횡재냐며 저와 그 친구는 아까 전까지만 해도 꽤나 많은 양의 술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그 어느 식당에서조차 맛볼 수 없는 기가 막힌 생선찜의 맛에 감탄하며 담금주를 전부 비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기깔난 안주를 준비해주신 여성분께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술을 마시는 동안 이것저것 그 저수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원래 그 여성분은 남편분과 함께 저수지의 땅 전체를 매입해서 지금의 집을 지어 올리고 낚시터를 운영하며 살고 계셨다며 몇 해 전 남편분을 교통사고로 잃은 뒤 설상가상으로 밤낚시를 하던 손님들이 귀신을 봤다는 소문이 일파만파 퍼져나가면서 결국 낚시터를 철거하고 낮에는 외부로 나가서 식당 일을 돕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밤에는 저수지를 찾는 외부인들을 상대로 재료를 내는 대신 요리를 해주고 숙박업을 하며 지낸다는 말씀에 이런 오지에서 여성분 혼자 그렇게 꿋꿋하게 살아가시는 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한참 동안 그 여성분과 한 잔씩 걸치며 점점 취해가던 저와 그 친구는 결국 다시금 꽐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필름이 끊긴 것처럼 단편적인 기억들만 남아있어요. 저와 그 친구가 거의 떡실실한 상태로 걷지도 못하고 기어다니자 그 여성분이 안방 옆에 손님방이 있으니까 거기서 자라며 이부자리까지 깔아주셨던 것과 아침에 일어나면 숙취해 소견 마시라며 시원한 콩나물국이 든 스테인레스 병을 2개 머리맡에 놓아주셨던 것까지가 제정신에 기억하는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저는 참 대단하고 또 좋은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며 취기에 순식간에 잠에 빠져들었고요. 그렇게 얼마나 잠을 잔 건지 숙취에 머리를 부여잡으며 극심한 갈증으로 잠시 잠에서 깬 저는 핸드폰으로 불빛을 비추며 잠들기 전 아주머니가 머리맡에 놓아주신 스테인레스 병을 잡아들고 말 그대로 벌컥벌컥 들이켰는데요. 잠에 들고 나서 시간이 제법 지났나 분명히 엄청나게 차가웠는데 미지근하네. 심지어 맛 자체도 뭔가 흔히 아는 콩나물국의 맛이라기보단 어딘가 시큼한 향과 맛이 느껴지길래 순간 엄청난 불쾌감과 함께 입에 밀어넣은 그것들을 전부 뱉어내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스위치를 켜봤지만 이상하게도 전등에 불이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워낙에 오지라서 불이 들어왔다가 말았다가 하나? 하고는 핸드폰으로 후레쉬를 켜서 방 밖으로 나간 제 눈에 보여지는 건 차마 믿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저와 그 친구가 여성분과 마주 앉아서 식사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식탁을 포함한 주방의 모습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 그 자체였습니다. 머리가 띵한 상태라 뭘 잘못 본 건가 싶어서 후레쉬를 다른 방향으로 돌렸다가 다시 주방으로 비춰봤지만 그 상태 그대로였기에 이게 뭔가 싶었죠. 설마 나랑 그 녀석이 여기서 술을 마셨다고? 라는 생각이 절로 들 수밖에 없는 금방 전 저녁까지만 해도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과 상반되는 그 광경은 누가 봐도 흉가 내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식탁으로 불빛을 돌리자 거미줄이 쳐진 냄비 안에 들어있는 핏기가 가시지 않은 양념이 버무려진 살점이 여기저기 뜯겨나간 날생선 여러 마리와 그곳에 꼬인 수많은 똥파리들까지 홀렸구나라는 생각과 동시에 저는 위장으로부터 올라오는 날생선의 역한 비린내를 느끼며 그대로 주방 바닥에 모든 것을 고통스럽게 개어내며 아직 그 방에서 곤히 자고 있을 그 녀석을 떠올렸죠. 급하게 다시 방으로 들어간 저는 녀석이 누워있을 자리에 불빛을 비춰봤지만 녀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총체적인 난국이라 오만 가지 생각이 들 때쯤 휴대폰 전화벨이 울려서 받아보니 그 녀석이 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형, 빨리 밖으로 나와봐. 여기 진짜 미쳤어. 이렇게 말을 하길래 정신없이 여기저기 부딪혀가며 주택 밖으로 나오는 저를 본 그 녀석이 그새 텐트에 갔다 온 건지 소금자루에 든 소금을 주택의 여기저기에 뿌려대면서 말을 하기를, 내가 왜 낮에 여기 왔을 때 왜 못 알아봤을까? 우리가 귀신에 홀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귀문이 열린 터야 여기는. 그러니까 그 녀석은 흔히 말해 영안이라는 귀신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고, 녀석의 부모님 두 분 다 무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녀석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을 수 있던 거였죠. 녀석과 을에 낚시를 하러 가면 항상 자리를 잡기 전에 녀석이 하는 단골 멘트가, 여기는 귀신이 별로 없네. 여기는 먼 고기보다 귀신이 더 많냐? 이런 말들인데, 그날 갔었던 저수지는 희한하게도 녀석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길래 여기는 진짜 뭐가 없나 보다 했거든요. 그런데 녀석이 소금을 채로 뿌려대면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진짜 제대로 속았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던 거예요. 형, 아까 전에 우리 텐트에서 매운탕 끓일 때 여기는 별 잡어들밖에 없는데 웬 고기가 이렇게 달고 맛있냐고 했었잖아. 다 그런 이유가 있어. 여기도 그래. 물밑에 고기보다 귀신이 더 많아. 그런데 내가 왜 처음 왔을 때 그걸 못 느꼈냐면, 지금 이 집에 열린 귀문에서 나오는 놈들이 능력도 좋아. 단체로 이 저수지에서 나오는 음기를 전부 빨아들여서 나 같은 사람들이 그걸 아예 못 느끼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 귀문이라는 게 귀신들이 들어가고 나오는 통로잖아. 애초에 형이랑 나를 속여먹은 그년도 여기 귀문으로 나온 년이고, 여기에 집 짓고 살았던 사람들은 진작에 이 집 지하에서 나오는 기운에 밀려서 죽어나갔을 거고, 여하튼 여기 계속 있다가 형이랑 나 둘 다 기운에 잡아먹힐 거 뻔하니까 차키랑 물만 챙겨서 일단 나가자. 결국 녀석의 말에 따라 텐트와 장비들은 다음날 아침에 가지러 오기로 하고, 일단 그곳으로부터 벗어나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짧은 잠을 잔 뒤에 날이 밝아오자 녀석과 저는 그대로 다시 저수지로 향했고, 녀석은 저수지와 그 주택을 보며 기가 막히다는 듯 혀를 끌끌 차면서 한 번 먹잇감으로 선점하는 순간부터 귀문이 상시 해방된 상태가 돼서는 지금은 저수지 자체가 그냥 귀문이 되어버렸다면서, 안타깝지만 텐트랑 장비는 이미 저놈들의 기운이 한가득 묻어버렸으니까 그냥 버리고 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저것들 가지고 가면 그냥 저놈들 같이 딸려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젠장할. 텐트부터 낚싯대, 다른 장비들까지 합하면 못해도 돈이 500이 넘는데 저것들을 버려야 한다니 너무 아까웠지만, 녀석을 알고 지내게 된 이후로 녀석의 말을 들어서 손해를 본 적이 없었으니 어쩔 수 없이 녀석의 말에 따라 장비들을 전부 정리해서 풀숲에 던져놓은 다음 후다닥 그 저수지로부터 벗어나 집으로 올라가는 길에 녀석의 아버님이 운영하시는 신당에 들려 씻김 의식을 받은 뒤에야 집으로 돌아와 다시금 평범한 일상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날 일을 공포라디오에 제보를 하겠다고 했을 때 녀석은 마음대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거기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는 밝히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어차피 흉가 탐험 다닌다는 사람들은 굳이 장소를 명확히 하지 않아도 얼추 유추해내서 귀신같이 찾아낼 것은 뻔하고, 또 그 사람들은 웬만하면 무속인이나 영능력자들을 대동해서 가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방송으로 거기를 내보내면 영능력도 무속인을 대동할 인맥도 없는 일반인들이 그 저수지나 주택에 발을 들이는 순간 귀문에서 나오는 기운에 잡아먹힐 것이 뻔하기 때문이라는 말을 덧붙이면서요. 여기서 이런 피날레로 장식을 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날 그 여자 귀신에게 홀려서 먹었던 그 생선찜의 맛은 죽는 그날까지 잊지 못할 것 같네요. 저수지 한복판에 지어진 낡은 주택. 보통 일반적으로는 저수지나 무가 근처엔 집을 잘 짓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물가로부터 흘러나오는 음기가 사람을 해친다는 옛말 때문이죠. 뭐 그렇다고 하기엔 계곡을 끼고 지어진 수많은 펜션들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지 당최 이해가 잘 가지는 않지만, 계곡이나 저수지 인근에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있다면 한 번쯤은 더 고민하고 심사숙고를 한 뒤에 캠핑을 즐기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